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에서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으로 이어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과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 표출로 긴장감이 높습니다. 주민들의 결정적 반대 사유는 교통에 대한 우려. 계획대로 아파트 인근으로 2개의 인터체인지가 건설되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과 교통환경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도 혼잡한데 거기에 양쪽으로 IC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교통의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특히나 영동대로 그다음에는 저희 삼성로 할 것 없이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고 사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저희 단지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전체 국민이 알아야 될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는 시작과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세곡동에서 설명회 개최를 할 때 그때 반드시 다음번 공청회 때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를 진행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때 당사자들이 약속을 했었어요. 반대라는 거에 대한 거를 대안을 제시해 주려면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와야 됩니다. 이 공청회는 원천적으로 무효화되고 이거는 반드시 이 공청회는 연기가 되어야 된다. 개포와 일원 IC 문제 외에도 강남구에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헌릉 IC 신설 그리고 아파트 하부 관통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주민과 국토부 등 사업 주체 간 적극적 의견 조율 없이는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TBS는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TBS 지원 연장안을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있다면 조금 연장해서 TBS가 찾고 있는 주파수로 인수해 갈 수 있는 언론사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TBS 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로 종료됩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으로 해석됩니다. TBS 폐국만은 막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원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시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줄줄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5박 7일 동안 독일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총선이 끝나자 해외 출장을 떠나는 기초의회들이 많습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이달 13일부터 8박 10일의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출장 계획서를 살펴보면 외유성 논란을 비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8명의 구의원이 8박 10일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외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문화와 도시재생, 지역 경제 등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겠다는 게 이번 연수의 목적. 하지만 이어 공개된 출장 일정은 연수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장 시찰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성가족성당과 구엘공원, 투우장과 스페인 광장까지 현장 시찰 대상지는 유명 관광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2박 예정인 포르투갈에서는 공식 기관 방문 없이 전부 관광지 시찰뿐입니다. 25개 구의 거의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비슷한 관광지들을 똑같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이 다를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광진구 안에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돼요. 문제는 이런 외유성 논란을 막기 위해 광진구의회가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출장건을 심사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했고 질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출장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패키지 투어인지 이동수단이 미니버스인지 큰 차인지 호텔이 몇 성급인지 묻는 질문이 오갑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찬반 투표가 진행되려는 때 한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관광지 비율이 너무 높고 기관 방문이 광진구 구정 운영에 어떤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는 것. 하지만 관광지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반박이 오갔고 해당 출장 계획서는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내용보다는 출장을 갈지 말지만 결정한 셈입니다. 어떤 나라를 갔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막 분석을 해가지고 회의에서 간담회에서 그렇게 열리는 건 아니고 가고 싶은 곳을 나라를 정한 다음에 후회 참여?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자 광진구의회는 현재 출장 일정을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산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실사에 필요한 어떤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출장을 갔다 오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해요. 여행과 연수 둘 다 배울 점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번 해외 연수는 출장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용산구의회가 오는 10일부터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7박 9일간의 일정인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이곳의 문화와 관광, 주거환경, 도시개발 등을 벤치마킹해 용산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유성 성격은 절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가 그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 용산구의회. 보스턴과 뉴욕, 워싱턴을 경유하는 7박 9일간의 일정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들로 의회는 이곳의 주거 환경과 문화 관광 활성화, 그리고 공원과 각종 개발 사업들을 살펴본다는 것. 보스턴, 뉴저지, 워싱턴 하면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 용산을 이런 워싱턴이나 뉴저지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해야지 세계적인 도시가 됐고 관광, 문화 도시가 관광 수입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하도로를 만들어 지상을 공원화한 로즈 케네디 공원을 방문해 친환경 도심 건설 사례를 살피고 하버드 대학교와 퀸시 마켓에서는 교육도시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검토한다는 계획.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허드슨 야드를 통해서는 도심 재생 산업을, 그리고 뉴저지 포트리 소방서에서는 다중 인파 관리 도입 방안을 시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센트럴파크와 국회의사당, 백악관 등에서 지자체 운영 사례와 관광 문화자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의회의 설명입니다. 관광도시 출장에 따른 외유성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회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하터널을 통해 공원화를 한 부분은 용산의 철도 지하화를 위한 벤치마킹이고 차량기지를 덮어 개발한 허드슨 야드는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모델이라는 겁니다. 또한 센트럴파크 역시 용산공원 개발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 용산공원이 이제 90만 평 아닙니까? 미국 이게 센트럴파크가 한 102만 평 될 거라서 그 센트럴파크 관리국 가고 직접 그분들하고 미팅하고 이제 시설견하고 직접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용산구의원 13명 가운데 이번에 연수를 떠나는 용산구의원은 12명. 총 4,770여만 원의 경비가 투입됩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수해 기간 중 몽골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서울 중구 역시 이번 주말 호주 시드니로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복지 정책과 관광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박용 기자입니다. 중구의회에 게재된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사무과 직원 등 7명이 시드니로 떠납니다.
목적은 100세 시대 취약계층의 복지 시책과 관광 정책의 비교 시찰. 선진국에서 어떤 사례를 갖고 어떻게 했는지 성공 사례나 또 사회복지 그런 제도가 어떻게 마련돼 있고 또 서비스 질은 어떤지 시설은 어떤지를 봐야 저희도 그런 게 좋은 사례를 갖고 여기서 또 접목해서 정책을 펼 수 있으니까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정을 살펴봤더니 매일 호주 대표 관광지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주 일정 첫날은 쇼핑으로 유명한 룩스거리와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해변 지역 바랑가루. 둘째 날은 시드니 동물원과 호주의 그랜드 캐년으로 알려진 블루마운틴을 탐방한다는 계획. 이어진 일정들에도 해안마을인 울룬공 국립공원과 오페라하우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드니 대학과 시의회,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기관 방문보다 관광지 방문 일정이 더 많은 상황. 식사도 하고 또 거기 그 시장도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정서도 보고 거기는 어떤 것들이 그 나라엔 좋은 점이 있는지 모든 게 다 볼 거 아닌가요?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닌가요? 중구의회는 바랑가루는 중구의 남산고도지구와 블루마운틴은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충무 아트홀 등과 비교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사전 심사 때부터 정책의 연관성이 적다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미 회의 자리에서 한 심사위원이 시드니 해안가나 블루마운틴 등의 관광지와 중구의 정책들은 매칭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한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저 여쭙고 싶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하이드파크, 하버브리지 이런 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중구랑은 이 면적 면에서도 다르고 달링하버나 여기 보시면 뭐 크루즈 타신다고 하는데 중구에 어디 크루즈 뛸 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지금.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중구의회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외유성 지적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중구의회 호주 출장에는 총 2,400여만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들도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강남구의회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정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원 사업을 크게 상담과 학업,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으로 나누고 검정고시 지원과 진로 탐색 지원 등과 같이 구체적 사업을 명기했습니다. 기존 조례의 한 개 조문에 담겼던 지원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개정안에서는 4개 조로 나누어 구체화한 겁니다. 강남구에 그 1,54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자퇴를 하는 아이들을 빼고도 500에서 6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밖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이나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 편달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서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금 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 선택의 의미인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 등 집행부의 적극적 사업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강남구의회는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강남구의 청렴도 향상 조례안, 요양보호사 등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안, 무연고와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를 지원한 내용의 조례안 등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모두 918건이 집계됐습니다. 송파구가 875건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강남구와 성북구, 강동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인 9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한 노원구가 858건으로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북구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약 기간을 2025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시행됐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발행됩니다. 금천구는 이번 달 8일 오후 5시에 발행하는 금천지벨리 사랑 상품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매월 10만 원 이상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권 만원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성동구는 로컬 푸드와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 7개 분야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오는 14일까지 성동구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39세 이하의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최소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신청할 수 있고 팀당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막걸리 칵테일인 옥수펀치와 로컬 전통주인 성수 등의 브랜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